자, 그래서 월봉으로 다시 조금 넘어갈게요. 저희가 지금 월봉에 대해서 이 월봉상의 저점을 잡았죠. 그 밑에 이어지는 유동성들이 있나를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오케이, monthly gap. monthly gap이에요, monthly gap. 월봉상의 갭인데, 이 월봉상의 갭에 있어서 이 갭을 지금까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매수를 받는 구간으로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갭도 또 하나의 유동성이 됩니다. 또 이 FVG도요, 또 하나의 유동성이 돼요. 개념을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FVG를 또 다르게 보면요, 임발란스, 한국어로 뭐 그냥 불균형에 대한 구간이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캔들이 더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자, 왜 이 부분을 FVG로 잡았어요? 꼬리와 꼬리 사이에 이 공간이에요. 매수 주문만 있는 공간이에요. 매수 주문만. 그 불균형이라는 게 알고리즘, 세력들한테는 어떠한 공간으로 보이냐면요, 다시 돌아와서 완화시킨다 라는 개념의 공간으로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은요, 이 불균형을 싫어합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가격이 알트코인 중에서 이상한 알트코인 마냥 평생 올라가는 차트를 만들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매수만 넣거나, 매수만 넣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얘네들도 매수만 다 같이 돈 벌겠죠. 세력 입장에서 그게 긍정적인 부분일까요? 절대 아니죠. 매수만 들어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불균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렇죠? 차트가 가격이 올라가기만 해서 사람들이 매수만 타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냥 차트 올려버리고 매수 타는 애들 돈 벌게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물론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숏을 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트레이더들이. 근데 가격이요, 그게 평생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지금 차트는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가격이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떠납니다. 숏 포지션만 진입하다가 손절이 나거나 혹은 내부적으로 매수만 들어가는 트레이더들은 나중에는 긴 롱 포지션만 잡아놓고 이 선물이라는 시장에서 시장을 떠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 부분을 이런 변동성 차트에서 이제 보여주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차트를 중간값에 맞추게 됩니다. 그게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행동을 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자, 차트가 움직이는 이유를 뭐라고 배우셨어요?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은 차트가 왜 움직이나를 근거를 조금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매수와 매도의 균형. 사는 사람, 바이어, 셀러, 뭐, 매도, 매수. 자, 차트가 움직이는 이유예요. 첫 번째 차트가 움직이는 이유는 유동성을 가져가려고 움직여요. 기본적인 차트의 움직임이에요. 자, 오늘 벌써 계속 유동성 많이 얘기를 해요. 유동성을 가져가려고 차트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균형. 불균형을 뭐 완화시키려고 움직입니다. 차트가 계속해서 너무 오르는 것도 안 되고요. 계속 너무 내리는 것도 안 돼요. 자, 알트코인이나 뭐 국장 같은 차트가 ICT를 하기에 별로 좋다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불균형의 완화가 안 보일 때예요.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같이 메이저급의 시총이 높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자산에서는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알고리즘이 차트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는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이유, 알고리즘의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 불균형을 완화해요. 불균형을 완화. 그리고 이 갭이 유동성이 되는 이유가 알고리즘이 이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왜 다시 캔들을 보면은 이 부분이 매수 주문만 깔려 있는, 매수에 대한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임발란스라고 하는 거예요. 불균형에 대한 구간. 왜? 매수만 깔려 있는 구간이니까. 음. 그래서 임발란스라는 칭호로 여기를 부르는 거예요. fair value gap도 있지만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임발란스라고 합니다. 영어에 있어서.
매수에 대한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매수 주문만 깔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구간을 완화시키려고 알고리즘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2번과 비슷해요. 불균형에 대한 구간 혹은 가격에 고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디까지? 50% EQ 구간까지. 이게 뭔가? 이게 또 뭔가?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이거를 조금 더 칼라로 봅시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프리미엄이 무슨 뜻이죠? 가격이 비싼 거예요. 이거는, 자, 그냥 볼게요. 이걸 가져와서. 자, 이 부분을 조금 볼게요. 이전의 저점. 자, 이전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제가 차트를 그었어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피보나치에 있어서는 어떠한 구간이 되나요? 이 빨간색 구간은 비싼 구간이에요. 프리미엄. 그러면은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싸다고 평가받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알고리즘도 똑같아요. 알고리즘도 이 구간 내에 있어서 가격을 완화시키고 가야 돼요. 자, 가격이 비싸요. 그럼 뭐예요? 단순하게 싼 구간까지 혹은 최소한 중간값 근처까지는 완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너무 매수 주문만 있으니까, 너무 비싸게 매수 주문만 이 구간에 해당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이동하는 거예요. 동시에 뭐다? 이 50%에 대한, 방금 그은 저점부터 고점에 대한 중간값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평가받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그러면 사람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뭘 해요? 가격을 어느 정도 되돌려요. 어디까지? 중간값까지. 그럼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생겨요. 어떻게? 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졌다. 뉴스 나오고 유튜버들 그거 퍼날르고. 그럼 뭐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거 보고 야 비트코인 다시 매수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차트가 계속 유동성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자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지금 비트코인 뭐예요? 우상향이에요. 나스닥 뭐예요? 우상향이에요. 근데 이 자산들을 보면요. 일자로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조정에 대한 구간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알트코인처럼 양봉만 10개씩 뽑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도 그렇고 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 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그 사이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유동성을 뭐 한다? 엔지니어링 한다. 이거는 어젠가 그제 올린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유동성을 엔지니어링 한다. 제가 예시 들은 걸 다시 한 번만 똑같이 깔끔하게 드려볼게요. 이 자리네요. 자, 이 자리에서 본장이 시작을 해요. 9시 반에 있어서 본장이 시작을 해요. 본장이 시작을 하는데 저희 뭘 봐요? 차트에서 유동성을 향해서 자, 저희 방금 뭐라 배웠어요? 차트가 움직이는 이유 네 가지. 유동성을 향해서 차트가 움직여요. 두 번째 뭐예요? 불균형. 세 번째 뭐예요? EQ 구간.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그 사이를 다시 찾아간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다? 엔지니어링을 하려고 차트가 움직여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날 거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뭘 찾아요? 차트가 움직일 이유? 1번 뭐예요?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인 겁니다. 자, 유동성을 찾아서 차트를 표기를 해요. 이 부분 뭐예요? 이퀄 하이죠. 방금 배웠죠? 이퀄 하이 뭐예요? 고점 두 개가 있어요. 유동성이 점 하나 있는 것보다 고점 두 개니까 더 세겠죠. 이 부분 표기를 하고 차트를 봐요. 장 오픈을 해요. 장 시작을 해요.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이 유동성이랑 비교를 해서 자, 이 고점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뭐라 불렀나요?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 거예요? 가져가지 않고 남겼죠. 그러면서 자, 중요한 거는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유동성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이라는 게 깔려요. 이 고점에 대해서, 동일한 고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동일한 고점이죠. 그러면은요, 1차원적으로 보는 다른 컨셉의 트레이더들이 이 부분을 손절을 잡고 숏을 칩니다. 하트가 올라올 때 숏을 쳐요. 그 트레이더들이. 숏을 여기서 치고 여기서도 쳐요. 그죠? 그렇게 스탑로스가 이미 모였어요. 여기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스탑로스를 걸어요. 근데
근데 이 차트에 들어와서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간에 이 고점을 남기고 가면요. 트레이더들이 이거를 저항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저항으로 해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하게 됩니다. 어, 그 트레이더들에겐 차트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여기 고점을 여기 내부적으로 가져간 다음에 이거 저항 나오네? 여기서 가격 더 못 뚫는다. 여기 비싸다. 매도벽 있다. 뭐 매수벽이든 매도벽이든 신경 안 써요. 전 그런 거. 뭐 벽이 있다. 못 뚫는다. 가격 내려간다. 이거 매도 타보자. 매도를 타요. 손절이 어디 걸려요? 여기서 매도를 타는 트레이더들의 손절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알고리즘한테는 뭐다? 돈이에요. 그들한테는 목표가고 그게 돈이 되고 그거를 여기서 뭐 한 거예요? 만들어 준 거예요. 그 기회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엔지니어링이다. 자, 똑같아요. 이 부분 뭐예요? 저점에 대해서 뭐예요? 저점에 대해서 자, 이 부분 볼게요. 뭐예요? 그냥 누가 봐도 이퀄 로예요. 그죠? 왜? 그냥 저점 개수를 세보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도 뭐야? 또 하나의 유동성이에요. 그죠? 또 하나의 유동성인데 이거는 뭐예요? 바로 가져가요. 거기에서 차이를 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엔지니어링이라는 움직임을 했어요. 여기서 그죠? 엔지니어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엔지니어링을 했죠. 엔지니어링을 계속해서 했는데 여기선 바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한 이후에 자 다시 볼게요. 제가 아까 1번 움직이는 이유 1번 뭐라 했어요? 1번 자 1번이 유동성이에요. 2번 뭐예요? 불균형이에요. 3번 뭐예요? 그 높은 가격과 너무 가격이 높은 가격, 너무 낮은 가격이 되지 않도록 그 사이를 조정해 준다 했어요. 그리고 4번이 뭐예요? 엔지니어링이라 했어요. 자, 이 움직임은 그럼 뭐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움직임은 엔지니어링을 하려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죠. 뭐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나 그 움직임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스탑로스를 유도하려고 콜로우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을 한 그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움직임은 뭐예요? 1번에 대한 유동성을 가져가는 움직임이 곧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움직임은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엔지니어링 4번에 대한 움직임이고요. 이거 뭐예요? 엔지니어링 4번에 대한 움직임이고요. 이거 뭐예요? 1번. 유동성을 가져가는 움직임이에요. 4, 4, 1. 그 움직임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는 다시 비트코인으로 되돌아가서 제가 방금 언급드린 그 이유들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렇게 언급드린 네 가지의 이유들로 차트가 움직이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불균형에 대한 움직임을 이 부분이 유동성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다. 2번에 해당되는 움직임인 거죠. 이 불균형에 대한 구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0.5. 이게 뭐냐면 프리미엄 앤 디스카운트에서 그 중간 값을 그냥 표기한 거예요. 비싼 구간과 싼 구간에 있어서 그냥 제가 임의로 그 중간 값을 아까 여기 저점과 고점에 대해 매겼잖아요. 그거 표기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간 값이에요. 저점과 고점에. 그래서 뭐라 했어요? 3번. 아까 뭐라 했어요? 3번. 프리미엄 앤 디스카운트의 그 중간 값을 찾아간다 했죠. 완화.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아야 돼요. 너무 싸면 안 돼요. 근데 또. 그러면은 한 측에 대해서 포지션 방향이 몰리거나 시장 참여자가 떠나면서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그죠? 중간값을 찾아가요. 자, 여기에서 벌써 뭐가 나와요? 아까 뭐예요? 자, 맨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이거 뭐예요? 저희가 월봉상의 저점으로 유동성으로 제가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별의 별 지랄을 다 하면서 유동성을 잡았어요. 근데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일봉상에서 아까 계속해서 보면서 이퀄 로우를 잡았죠. 뭐 타임프레임을 여기까지 낮춰가면서 잡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설명한 개념이 계속 나오죠. 불균형에 대한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 다시 이 불균형에 대한 게 뭐예요? 그냥 일봉이나 4시간 짜바리들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월봉이라는 어마무시한 타임프레임에 대한 불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월봉 잘 안 보세요. 그죠? 월봉 잘 안 보실 거예요. 왜? 큰 타임프레임인 만큼 한 달에 한 번 캔들 만들어지잖아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기관 투자자들, 돈을 저희의 몇억 배로 굴리는 투자자들은 월봉을 보고 확실해질 때 투자를 하겠죠. 그런 월봉상의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을 낚으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월봉상의 차트에 대한 유동성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차트가 곧 걔네들을 낚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는 이걸 보고 투자를 하니까. 개미들을 낚으려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러한 분봉에 대해서만 포지션을 유동성을 가져가면 돼요. 왜? 개미들이 월봉상 보고 투자 안 합니다. 근데 이거 한 투자자들은요, 월봉 보고 투자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월봉에 대해서 이거를 함부로 음봉을 뽑으려면요, 알고리즘 입장에서도 부담돼요. 이거를 차트를 이렇게 내리려면은 얼마나 큰 돈이 들겠어요. 비트코인이라는 시총 8, 7이 앞다투는 자산인데. 그죠? 그래서 월봉급 높은 타임프레임은 그만큼 중요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월봉에 대한 불균형이다. 그만큼 이 부분을 완화시킬 이유가 강한 거예요. 월봉상에 매수만 모여있는 불균형 구간이니까. 그리고 다시 3번 프리미엄 앤 디스카운트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의 중간값이 뭐예요? 중간값이 월봉상의 갭이랑 뭐예요? 비슷한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근거를 하나 더 제공하는 거죠. 자, 아까 여기 잡을 때 저희 어떻게 했어요? 월봉부터 시간봉까지 내려가면서 근거를 계속해서 중첩시켰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구간도 똑같은 거예요. 월봉상에서 근거 잡았는데 보니까 또 근거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신뢰도를 높여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까 70점 준다 했죠. 근데 뭐예요? 10점을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예를 들면은 20점 추가하든 뭘 추가하든 본인의 기준이지만 이런 식으로 기준에 대한 점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다?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이거를요. 월봉, 주봉, 일봉, 4시간봉, 3시간 계속 내려가면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보는 최종적인 확률 높은 매매를 진행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타임프레임까지 내려가서. 이게 탑다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차트가 움직이는 4가지 이유들을 중첩시켜서 차트가 움직일 최종적인 확률이 높은 구간을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개념으로 갭, 빈 공간이라는 또 하나의 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갭이라는 구간은 어떠한 갭이냐? 앞서 본 불균형에 대한 FVG, 임발란스와는 다른 개념으로 임발란스와 FVG는 가격이 한 방향에 대해서 주문이 너무 꽉 차 있는 불균형에 대한 구간이라면 이곳은 빈 공간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CME 거래소에서 관리가 되게 되는데 이 CME 거래소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다. 차트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CME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중간에 비죠. 4시 55분. 정확히는 4시 59분에 그리고 6시 그 사이에 빈 시간대가 생기는데 이때 CME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장을 중단시키죠. CME 차트에서 관리가 되는 모든 데이터에 관한 선물 차트들은 일정 시간 동안 차트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로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간으로 6시에 있어서 오후 6시에 있어서 차트가 다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사이에 대한 그 시간 사이에 대한 차트에 대한 가격 평가가 급격히 변할 때 주문 없이 장이 종료됐다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변동이 있게 되는데 이때 주문 없이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는 이 부분을 갭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용어로서 New Opening Gap 예를 들어서 하루 사이에서 만들어졌다 하면은 New Daily Opening Gap이 되겠고요. 한 주 사이에서 만들어진 갭이 된다면 New Weekly Opening Gap으로서 한 주 혹은 하루에 대해서 CME 차트가 종료를 했을 때 종료하기 전후에 대해서 형성이 된 갭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갭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나를 보게 되면 먼저 이 갭 같은 경우에는 거의 FVG와 유사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알고리즘이 불균형 혹은 중간가 너무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가격대를 항상 선호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시간 동안 장이 재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들어진 가격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도 매한가지로 알고리즘이 선호하지 않는 구간, 즉 알고리즘이 다시 가격대를 채우고 싶어하는 구간으로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은 차트가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는 가격대 저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다? 가격이 되돌아와서 가격 구간을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첫 번째로는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을 채우면서 이전의 움직임이 가격을 채우려고만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던 방향에 대한 정상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부분의 구간을 채웠을 때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매도 방향에 대한 sell side liquidity를 가져가면은 차트는 상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스탑 로스를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 방향에 대한 특정 목표를 향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하방에 대한 불균형 혹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을 메꿨기 때문에 그것이 차트가 내려왔던 목적이고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다시 진행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and have a great day guys. Bye bye.